김용민 브리핑. (2016년 11월 17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국민을 기만하다가 걸리면 그 정권은 즉각 타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후환이 없습니다. 기회 또 준다고 반성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에는 안 걸릴까? 그 궁리만 할 거니까요. 세월호 참사로 온 나라가 비탄에 빠질 때 박근혜가 수괴인 이 무당 정권은 지지율 하락 걱정, 또 비판 여론 억누를 궁리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공작을 벌였고요.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바늘 도둑은 그 뒤 소도둑이 됐고, 문화예술부터 외교 국방까지 국정과 공공재는 거침없던 그 악귀들의 사유물로 전락했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반성과 쇄신을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국면 전환을 위한 발톱도 서슴지 않고 노출합니다. 또 속으시겠습니까? 전여옥 씨의 명언을 소개합니다. 한 번 속으면 속인 사람이 나쁘지만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입니다. 아시죠? 말을 안 들으니 또 촛불을 들어야 할 상황입니다. 모레 토요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 모입시다. 촛불 한번 들 때마다 전국이 요동쳤습니다. 이번에 쐐기를 박읍시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픈 사람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이유도 그런 맥락입니다. 아름다운 재단의 60일의 건강보험증, 아프지만 돈이 없는 분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사치입니다. 그러나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은 일으키고 아픈 사람은 치료해줘야 한다는 것을. 당신의 기부가 누군가에겐 건강할 권리를 찾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건강할 권리를 찾기 위한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수식가지 동결건조 채소 곡물에다 3가지 단백질, 거기에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2끼만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주요 뉴스부터 보겠습니다. 조선업과 해운업의 위기로 국가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 마당에 재계 총수가 대통령의 사적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자가용 비행기까지 동원했습니다. 한진 조양호 회장 이야기인데요. 기막힌 사연 잠시 후 접해보시죠.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대한항공 사장에게 최순실 민원이라며 독일 프랑크푸르트 지점장 고모 씨를 제주 지점장으로 발령내라고 청탁했는데요. 고모 씨는 최순실의 측근 인사인 고영태의 친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모 씨가 성추행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어찌 됐을까요? 검찰이 특검 수사를 앞두고 최순실 게이트를 박근혜가 제3자로서 뇌물을 받은 범죄로 결론 낼 움직임입니다. 사실 현재까지 검찰이 확보한 진술과 사실관계만으로도 박근혜의 죄는 성립된다고 합니다. 박근혜의 현재 처지가 벼랑 끝에 있음을 인지하고 이 국면을 보아야 이해가 됩니다. 국민일보가 어제 그제 새누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진행한 대통령 거취와 관련한 긴급 전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129명 중에 101명이 응답했다고 합니다. 27명 탄핵 절차로 대통령의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이들 중 18명은 지금이라도 탄핵안이 발의되면 찬성표를 던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뭐 했나?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지요. 국군 수도병원 간호 장교가 세월호 침몰 당일 오전 청와대에 출입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지금도 그러하지만 조선업과 해운업의 위기로 국가 경제가 휘청이던 지난해 진돗개를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로 선정하기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를 설득하러 갔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누가 이걸 시켰을까? 바로 박근혜입니다. 청와대는 지난해 여름부터 박근혜의 반려동물인 진돗개를 올림픽 마스코트로 선정하라고 조양호 회장에게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쁜 조양호가 박근혜의 사적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입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대한항공 사장에게 최순실 민원이라며 고모 씨의 인사를 청탁했습니다. 고모 씨는 고영태 친척입니다. 대한항공은 고모 씨를 제주 지점장으로 전보 발령냈지만 얼마 못 가 고 씨는 사내 성추행 의혹에 연루됐습니다. 조양호 측근에 따르면 그때 안종범이 다시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모 씨에 대한 구명 로비를 했다고 하는군요. 결국 실패했습니다만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한일 군사비밀 정보보호협정 체결에 속도를 낸 배경에는 대통령 박근혜의 뜻이 작용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박근혜가 그냥 계획대로 추진하세요 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중앙일보 한겨레가 보도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황준호 기자가 해설해 줍니다. 대통령 박근혜가 부산 해운대 관광 리조트 일명 LCT 비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본인의 검찰 조사에 대해서는 거부했지요? 하루 만의 일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과 새누리당 비박계에 맞불을 놓으려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와대, 짐작이 되는 인물이 집히었던 모양이죠?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국민일보가 새누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대통령 박근혜 거취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응답한 102명 중에 18명은 지금이라도 탄핵안이 발의되면 찬성표를 던져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시 하야 의견도 있는 모양인데
그것까지 합하면 22명이라고 합니다. 야권표를 합하면 모두 193명인데 탄핵 가결 정족수에 7명 모자란 수치입니다. 그래서 친박도 탄핵하자라고 주장하는 모양입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검찰은 내일까지 대통령 박근혜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박근혜가 안종범과 정호성의 진술, 증거 자료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피의자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안종범이 대통령 박근혜의 지시로 기업들로부터 돈을 거두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검찰 내부에서는 최순실과 안종범 공소장에 대통령 박근혜를 제3자 뇌물의 공범으로 적시하자,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소장에 박근혜의 공모사실이 담길 가능성이 그래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뇌물 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검사는 이제까지 언론 등을 통해서 나온 관련자 진술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한 기소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경찰 치안감 승진을 앞둔 경무관에게 깜짝 놀랄만한 제안이 전달됐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파견 나갔던 총경이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연결을 해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 총경은 경무관 이상의 경찰 인사는 안봉근이 다 한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안봉근이 경찰 인사에 개입한다는 의혹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었습니다. CBS 보도였습니다. 지난해 삼성물산 제1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가 국민연금을 압박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이자 제1모직의 3대 주주가 바로 국민연금이지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에게 청와대와 복지부 장관이 찬성을 종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과 최순실의 커넥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성 이재용은 합병한 가결 일주일 뒤에 청와대에서 대통령 박근혜를 독대했고, 다음 달에는 삼성전자가 최순실의 독일 비덱 스포츠에 송금을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대가성이 보이지요. 자, 대가성이 인정되면 박근혜는 뇌물 혐의 적용을 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 이완배 기자에게 상세히 브리핑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기업 회장과 대통령 박근혜의 독대가 이루어지고 그 직후 최순실 측에서 돈을 요구하는 방식의 패턴. 삼성뿐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먼저 검찰 수사를 앞둔 롯데 신동빈 회장은 박근혜와 독대를 했습니다. 이후에 K스포츠재단 관계자들은 롯데를 찾아와서 돈을 더 내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또한 SK 최태원 회장은 지난 2월 박근혜와 독대를 했습니다. 그 직후 K스포츠재단이 SK에 80억을 요구했습니다. SK가 이를 거절했는데요. SK텔레콤과 CJ 헬로비전 합병이 불허됐습니다. 최재원 부회장의 사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민주화의 주무부처지요. 자, 그런데 청와대에서 경제민주화라는 단어조차 말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경제민주화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했던 노데레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임기를 1년 이상 남겨놓고 경질됐습니다. 2015년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보고에서는 경제민주화가 아예 사라졌습니다. 국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산업 규제 완화는 차병원 그룹의 혜택이 집중됐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차움병원은 최순실의 단골병원인데요.
지난 5월 대통령 박근혜는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은 차병원의 주력 사업입니다. 한편 차병원 계열인 차의과대학의 요구에 반대해왔던 보건복지부 주무과장은 교체됐습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차병원 계열 차의과대학은 다수의 전직 보건복지부 고위 관료들이 교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병원 그룹이 얽힌 정부의 의료 수출 확대 계획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미 접하셨을 뉴스일 텐데 JTBC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이 소지했던 청와대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보고서 내용은 세월호가 국정운영 발목을 잡는다, 보수단체 등을 내세워 여론전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 시점은 세월호 참사 발생 2달여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는 인디스페이스와 아리랑 시내센터, 그해 개관한 대구 55극장 등 민간 운영 전용관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세 극장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구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을 상영한 곳들이었습니다. 독립영화계 관계자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직원이 찾아와 다이빙벨을 상영한 영화관들에 대해 앞으로 지원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CBS가 보도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자녀를 잃은 경빈 엄마 전인숙 씨와 수진 아빠 김종기 씨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청와대 앞으로 이동하다가 제지당했습니다. 경찰은 유가족들이 소지한 물품이 대통령 경호상 위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이유를 댔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피켓에 적힌 7시간이란 문구였는데요. 경찰이 대통령 박근혜의 심기 경호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7시간이 또 가장 큰 아킬레스의 건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국내 마장마술 유망주 김혁 씨의 아버지가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정유라 부정 입학 사태로 승마 유망주들이 입학할 학교가 사라지거나 훈련, 대회 출전 등을 인정받지 못하는 2차 피해를 걱정한 것입니다. 김혁 씨는 2013년 전국 승마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지만 2위를 한 정유라가 이의를 제기하며 경찰이 심판을 소환했습니다. 또한 김혁 씨의 아버지는 최순실의 측근으로부터 세무조사 압박을 받으며 수사기관이 은행 계좌를 추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정유라가 이화여대 입시 때 금메달을 케이스제 면접장에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면접위원들에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소지품을 가지고 갈 수 없는 입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화여대만 정유라한테 적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육부가 확인했습니다. 한편 고등학교 다닐 때 출석을 엉망으로 한 사실은 서울교육청이 확인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정유라의 고등학교 졸업을 취소할 모양입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미궁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 라페스타에 있는
풍무 양고기, 즉석에서 이 숯불에 구워먹는 양갈비하고 양꼬치, 이거 맛보시면 다른 걸 찾지 않아요. 못하니요 시방, 빨리 예약들 안 하고 031-902-9292. 수아비스랩닷컴에서 한 달간 오픈 기념 행사로 100% 페이백 행사를 진행합니다. 구매한 가격만큼 그대로 현금으로 돌려주는 100% 페이백. 부담 없이 수아비스 화장품의 효과를 확인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6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사무실 차량 안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시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부산 LCT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했는데 벌써 문재인이 걸려들었군요. 내가 그럴 줄 알았지. 그게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우리가 야당인데 과연 야당에 걸려들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각하 본인이나 수사 똑바로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검찰이 각하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각하 혐의를 다 까발린답니다. 아니 뭐야? 검찰 이것들이 지금 나한테 할 소리야? 각하, 이젠 예전의 각하가 아닙니다. 제발 좀 분위기 파악 좀 하십시오. 분위기 파악은 검찰이 못하고 있지, 응? 검찰은 최동욱 사건 벌써 잊었나? 최동욱은 쫓겨나고 최동욱 꼬붕들은 줄줄이 옷 벗거나 좌천 상태고, 응? 그리고 내가 언론을 확실히 장악했잖니, 응? 이 언론을 동원해서 여론 공작을 벌이면 상황이 금방 역전된다고 생각이 안 되나? 응? 내가 장악한 신문과 방송으로 각하는 무죄다 이렇게 떠벌리고 어버이연합이 검찰청 앞에 가서 각하를 무고했다며 시위하면 웃음거리가 되겠지요. 아직도 그 지랄을 하냐는 국민의 원성과 씹새끼 아주 신났어. 조심해. 난 죽기 전에는 절대 못 나가. 우리 아빠처럼. 카카, 최순실이 감옥에서 변호사 만날 때마다 대통령이 하야하셨나요? 이렇게 묻는가 하면 저는 무기징역인가요?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순실아, 씨발, 우리를 괴롭히는 놈들 천벌 받을 거야. 절대로 천지신명이 용서치 않으실 거라고. 카카, 천지신명이 무슨 뜻인지 알고 쓰십니까? 특히 천지신명 중에 끝에 명, 이 명자와 같이 쓰이는 한자가 뭔지 아십니까? 알지. 오늘 퀴즈는 천지신명할 때 명이 다음 중 어떤 명과 같은 한자를 쓰냐 이걸 묻는 거구나. 1번 이제 바닥이 드러난 정권수 명. 2번 최태민 목사님 덕으로 엄마를 만나는 명상의 시간. 3번 가명 길라임. 4번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는 좌우명. 5번 지금 현재 같이 똥줄 타고 있을 이명박.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다음 정규방송일 2부 마무리 부분에 발표합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뉴스 듣기 능력 평가를 모두 마칩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She never ever quits. 中国不能缺席。 Der Holocaust für Deutschland. Ma senti, con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i. 국제뉴스의 맥. 한반도와 국제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황준호 기자 만나겠습니다. 황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통일 외교 안보 분야 전문가들도 박근혜가 외치를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성명을 냈군요. 예, 사실 저도 이름을 올린 시국선언인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간단히 말씀드린다는 점 청취자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세현, 이종석 등 전직 통일부 장관들을 포함해서 42명의 통일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어제 외교는 외유가 아니다. 비선실세가 골라준 옷을 입고 미소를 지으며 패션쇼를 펼치는 자리가 아니다. 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당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내치와 외치를 구분하는 것, 이 자체가 이제 무의미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사실 요 며칠 사이에 그런 소리가 조금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 내치, 외치 구분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현실적으로 어렵고, 외치의 난맥상이라는 게 내치 파탄 못지 않기 때문에, 외치라도 박근혜 씨가 계속 하도록 하자,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의미로 이번에 뜻을 모았습니다. 예. 성명을 보면은, 외신의 조롱성 기사 때문에 재외동포들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는데 대통령이 얼굴을 들고 외교를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구체적인 외교 난맥의 사례로 전작권 환수 연기, 또 굴욕적인 위안부 협상,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이 5가지를 꼽았습니다. 예, 42명의 통일 외교 안보 전문가들의 박근혜는 외치할 자격이 없다. 내치는 당연하고요. 이 목소리 상당히 비상하게 느껴집니다. 자, 군사정보 보호협정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가서명이긴 하지만 졸속 체결을 했는데 이게 박근혜의 뜻이라는 보도가 있어요. 예, 오늘자 한겨레 신문이 보도를 했고요. 사실 그저께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도 이거랑 비슷한 기사가 났었습니다. 예. 박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해서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사실 어제부터 본격화된 박 대통령의 전방위적인 반격, 요것보다 군사정보 보호협정에 대해서는 훨씬 전부터 밀어붙이는 태도를 보여왔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받은 압박 때문인데, 며칠 전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작년 10월, 미국 방문 이후부터 뚜렷하게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혹시 이거 아닐까요? 이젠 믿을 거는 미국밖에 없다.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후에 공동 기자회견에서 어버버 했을 때, 그때가 바로 작년 10월 아닙니까? 예, 박 대통령이 얼마나 생각 없이 외교 현장에 나갔었나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요즘에 또 다시 많이 통용되고 있는 영상입니다. 그렇죠. 오바마 대통령이 불쌍한 프레지던트 팍이라고 얘기하고 또 박 대통령이 질문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질문을 받아도 초점에 안 맞는 답을 하거나 또 이렇게 어버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근데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 공동 기자회견 직전에 원래 두 사람이 이렇게 기자들 앞에 딱 등장하기로 한 시간보다 한 3분에서 5분 정도 늦게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기 시간이 예정보다 길어졌다는 건데 그때 아마 오바마 대통령이 박 대통령한테 뭔가 아주 강한 경고성 메시지를 주지 않았나. 그때 통역하고 이렇게 4명만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때가 바로 장막 뒤에서 아마 그러느냐고 늦어진 게 아니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바마가 박근혜한테 경고를 했다. 그럼 무슨 경고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경고를 했다라고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당시 상황이 조금 이상했고 그 후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 완전히 기울어진 그런 말, 또 정책 이런 거를 계속 내놓는 걸로 봐서 뭔가 있지 않았냐 이런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한일 위안부 합의라든지 사드 배치 결정, 그리고 이번에 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까지 일사천리로 가는 그 변곡점에 바로 작년 10월 16일 워싱턴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최순실 국정농단하고는 좀 다른 맥락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시점이 그 중국 전승절 이후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보름쯤 뒤에 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중국한테 너무 기우는 경향이 있어? 이러면서 오바마가 박근혜한테 경고한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걸 했고 또 구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요거를 해야 된다라는 말도 아마 했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했다고 거기 벌벌벌 떠는 이런 사람이 외치를 맞는다. 끔찍하군요. 예. 자,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세계가 떠들썩한데 북한만 조용해요. 예. 최근 평양 분위기 그걸 알 수 있는 기사는 나온 게 없습니까? 예, 몇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뭐 북한 정부 쪽 분위기는 알 수가 없고요. 예. 평양의 겉모습에 대한 미국의 소리 방송 VOA의 어제자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예. 뭐 결론은 평양은 안정돼 있다라는 겁니다. 예. 동양경제라는 일본 주간지의 편집위원은 대북 제재가 있지만 환율은 시장 가격으로 1달러에 북한 돈 8,000원 정도로 작년하고 비슷했고 예. 또 물가도 작년하고 비슷했고 안정적이었다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박경애라는 그 캐나다의 한국계 교수의 말은 지난달 평양에서 열린 한 국제회의에 참석했었는데 그 평양 고려 호텔에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 방이 없을 정도였다. 예. 다 관광객들 때문이 아니었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 외부의 경제 제재 한두 번 받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그 체력이 단단하지요. 외부의 어떤 그런 경제 제재에 대해서 북한이. 자, 그래서 이 제재만으로는 북한의 행동을 바꿀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전직 직원도 VOA 인터뷰에서 똑같은 말을 했는데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별 효과가 없어 보인다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주 국립대 한 교수도 평양을 갔다 왔는데 최근에 택시 회사가 총 12개로 알려져 있고 예. 번호판 홀짝제를 할 정도로 시내에 택시가 많이 늘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전기 사정도 꽤 좋아졌고 또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이런 것들을 쓰는 사람들은 흔하게 볼 수 있다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정부 사람들이 북한 붕괴가 뭐 오늘 내일 임박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완전 정반대의 모습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북한 붕괴론이라는 집단적인 주술 여기에서는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트럼프의 딸이 자기네 보석 회사 팔찌를 차고 나와서 홍보 효과를 누렸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군요. 예, 그 아버지의 방송 인터뷰에 같이 등장했는데 아방카 트럼프 파인 주얼리라는 본인 회사에 1,000만 원짜리 팔찌를 차고 나왔다고 합니다. 예. 뭐 그 자체로 홍보 효과를 누렸는데 한술 더 떠서 그 회사가 팔찌를 홍보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의 이메일까지 기자들한테 보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런. 트럼프 일가가 그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해서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사적인 이익을 챙길 거다라는 예상이 많이 있는데 벌써부터 작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대통령 당선증 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벌써부터 예. 이렇게 국가를 또 국민을 수익 모델 또 마케팅 대상으로 여기는 다음 대통령 당선자. 아이고 참 이거 뭐 우린 흔해가지고 그 앞날이 다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사실 재산이 수조 원이라서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희망사항을 표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예, 트럼프가 연봉을 1달러만 받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특히 그런 순진한 얘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돈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연봉을 안 받겠다고 한다는 것은 뒤집어 보면은 대통령직에 그냥 있으면서 챙길 수 있는 그런 사업적인 이득이 정말 많다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트럼프 일가는 모든 사업체에다가 트럼프라는 이름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만약에 전문 경영자들한테 사업을 신탁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체 이름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가 벌어질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기시감이 있는 게요. 이명박도
그 재임 중에 월급을 다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썼다. 이렇게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달러밖에 연봉을 안 받겠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의 입장이 곤란해지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속지 말아야죠. 예. 그렇습니다. 연봉을 많이 줘가지고 따로 뒷돈을 챙기지 않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건데요. 글쎄 말입니다. 예. 자, 보호무역 조치를 본격적으로 취할 것이다. 이미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던 트럼프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CNN에서 트럼프 인수위원회의 무역 200일 계획이라는 문건을 입수해서 어제 보도했습니다. 예.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의 탈퇴 혹은 재협상, 그리고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의 철회, 그리고 불공정 수입 중단, 이런 것들을 무역정책의 5대 원칙으로 내세웠다고 합니다. 예. 또 취임 100일째에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세부 조사에 들어가겠다, 이런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나쁘다고 한 나프타, 네. 미국, 캐나다, 멕시코 세 나라 사이의 자유무역 협정이죠? 그렇습니다. 20년도 넘은 FTA인데 대통령 취임 첫날 캐나다와 멕시코에다가 재협상을 요구하겠다, 이런 내용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한국 기업들도 타격을 입을 것 같습니다. 예. 기아차,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이 지금 멕시코에다가 공장을 두고 그 나프타의 이점을 살려가지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시스템을 현재 갖추고 있는데, 예. 나프타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멕시코에 불리하게 바뀌면 이 우리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무역 압박을 여러 가지로 할 경우에 반격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중국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미국의 앞날도 불투명해 보입니다. 예. 자, 황준호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딴지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그리하여 이 가을 나는 새싹 땅콩차를 마십니다. 그리하여 나는 마음이 놓입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납니다. 그리하여 새싹 땅콩차. 새싹 땅콩차 어느덧 여러 곳에서 판매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새싹 땅콩차는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하시죠.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어머나, 내가 이렇게 작아졌어? 네, 메이드 바이어스에서는 환상이 현실이 됩니다. 3D 실물 피규어 그리고 수공예품을 제작해드리는 전문 쇼핑몰 메이드 바이어스. 사진만 보내주세요. 나만의 피규어를 제작해드립니다. 갖고 싶고 선물하고픈 나만의 수공예품을 만들어드립니다. 메이드 바이어스 판매금의 1%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부합니다. 주소창에 meidbias.co.kr을 입력하세요. 하루
두 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목소리 많이 잠기셨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에 좀 심하게 걸려서 예. 청취자분들께 이런 목소리를 들려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감기도 걸리고 그렇죠. 자, 오늘 이야기. 어제의 그 제일모직건으로 해서 한국 재벌과 또 언론의 유착 관계 짚어봤는데 오늘 그 후속 편이죠? 제가 며칠 전부터 한번 계속 정리를 해보겠다고 했었던 삼성과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를 둘러싼 제일 큰 의혹이죠. 예. 삼성물산 제일모직 작년에 있었던 합병 상황을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이걸 제가 과거에 단편적으로는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한번 전체적으로 완전히 정리를 좀 해보고 싶은 겁니다. 원래 합병이라는 게 이 경제 쪽에서도 굉장히 까다로운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이걸 좀 쉽게 잘 설명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전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재벌들 중에서요. 그러니까 2세 승계나 3세 승계 이 과정에서 제일 선두에 서서 그러니까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천재적인 그 방법을 만들어낸 회사가 바로 삼성그룹입니다. 그래서 저희끼리는 농담처럼 한국의 집시법하고 도로교통법은 운동권들이 다 개척했고 한국의 세법은 삼성이 다 개척했다 이렇게 농담을 해요. 진짜 우리나라 세법은 삼성이 저지른 죄를 수정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한 짓을 보면 너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너무 말이 안 돼서 사람들이 지적을 했는데도 법은 다 피해갑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국세청이 나중에 법을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한국의 세법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예. 일예로요. 이게 1996년이었었는데요. 요때가 이제 이재용으로의 편법 증여가 시작이 됐다랍니다. 그런데 그때 야당 국회의원이었던 그 새정치국민의 김원길 의원 이 변칙 증여 의혹을 잡아낸 겁니다. 그래서 국회 재경위에서 문제 제기를 해요. 그리고 여당 소속이었던 재정부 의원도 잡아냅니다. 그래서 뭐 S1 주식을 가지고 막 이렇게 둘러쳐서 이재용이 그때 한 500억 원 정도 부당이익을 얻은 걸 잡아냅니다. 예. 이 두 국회의원이 국세청장을 불러서 막 따져요. 이게 말이 되느냐. 국세청장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보기도 이상하다는 거죠. 이건 정상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당 의원들이 그러면 과세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국세청장 대답은 그런데 세법이 명확치 않아가지고 일단 세법부터 보완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 과거에 그 삼성의 구조본이라는 곳이 있었죠. 구조조정본부.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미래전략실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다 연봉 수십억씩 받고요. 매우 뛰어난 변호사, 매우 뛰어난 회계사, 매우 뛰어난 언론인 출신들. 그러니까 각 분야의 에이스들이 거기다 몰려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에이스들이 그 좋은 머리로 수십 년 동안 뭘 했냐면 어떻게 하면 법망을 피해서 이재용한테 돈을 물려주느냐 이걸 연구를 해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참 한국 사회가 슬픈 거죠. 한국 사회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그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그 2009년에 삼성 비자금 사건이 터지면서 이게 낱낱이 공개가 됐어요. 물론 법적으로는 강력하게 처벌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도 이제 세법이 이재용, 이건희 일가의 나쁜 짓을 따라가지 못했던 거니까요. 예. 그런데 아무튼 이재용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양아치 짓은 더 이상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직 이재용이 삼성을 다 못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들은 지금이라도 세금을 떳떳이 내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할 생각이 눈꽃만큼도 없어요. 그게 이제 작년에 있었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의 스토리의 중요한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 게요. 지금부터 벌어지는 삼성의 모든 일들, 그러니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도요. 초점은 하나입니다. 이재용이 삼성전자를 어떻게 지배하느냐. 그러니까 주인공은 삼성전자인 거예요. 다
다른 회사들은 대충 이재용이 어떻게 편법으로 다 지배를 했는데 지금 문제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너무 커져버린 거죠. 이래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벌써 200조 원이 됐고요. 보통 이제 뭐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하려면 전체 지분 중에 한 20%는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200조 원의 20%는 40조 원이죠. 예. 이재용한테는 이 돈이 있을 리가 없고요. 지금 이재용 씨가 가진 삼성전자 지분이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1%도 안 되는 지분으로 어떻게 삼성전자를 지배하느냐. 이게 이제 이재용한테 남은 마지막 과제인 거죠. 그래서 작년에 삼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옵니다. 이게 작년 5월 27일 이야기입니다.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은 합병을 할 이유가 조금도 없는 회사입니다. 그 제일모직은 에버랜드의 후신격이어서 패션하고 놀이동산 운영하는 회사였고요. 예. 사실 뭐 이것도 이상한 거죠. 패션하고 놀이동산하고 같은 회사에 있는 것도 이상한데 이것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회사에다가 삼성물산은 건설회사하고 종합상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합친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죠. 합병한 회사는 옷도 만들고 놀이동산 운영하고 아파트도 짓고 종합상사 역할도 하고 괴물이 돼버리는 겁니다. 과자도 만들면 딱 좋겠네요. 그렇죠. 나중에 하다 보면 그런 것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이재용한테 갖다 바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 애들이니까요. 예. 근데 도대체 이 짓을 왜 했느냐? 그 당시에 삼성물산은 이 회사는 주인이 누구야? 이게 의심이 되는 회사였습니다. 그 정확한 주인이 없었어요. 삼성물산은요. 굳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당시 삼성물산은 제일모직의 지배를 받는, 삼성생명의 지배를 받는, 삼성전자의 지배를 받는, 삼성 SDI의 지배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헷갈린다는 거죠. 이거 보면 야 그럼 삼성물산은 누가 주인이야? 이게 애매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삼성물산은 황당하게도 삼성전자 주식을 4.1%나 들고 있었습니다. 이 4.1%가 절대 작은 게 아니거든요. 돈으로 보면은 8조 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용은 저 주인이 불분명한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었던 삼성전자 주식 4.1%를 꿀꺽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그 사건의 핵심이었었던 거죠. 그런데 당시 제일모직은 확실히 이재용의 회사였어요. 그래서 삼성이 어떤 머리를 굴리냐면 주인이 불분명하지만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삼성물산하고 이재용이 확실히 주인인 제일모직하고 두 개를 합쳐버리면 삼성물산이 가지고 있었던 4.1%의 삼성전자 주식을 이재용한테 갖다 바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래서 이 합병이 진행됐었던 거고요.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김용민 PD님하고 사업을 합치기로 한 거예요, 서로 동업을. 예. 그런데 저는 3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김용민 PD님은 1억 원짜리 장비를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상태에서 두 회사를 합치면 회사는 4억 원짜리가 되는 겁니다. 제가 3억 원을 내고 김용민 PD님이 1억 원을 내고요. 예. 그러면 당연히 새로 생긴 합친 회사는 이완배가 75%의 권리를 행사하고 1억 원밖에 안 낸 김용민 PD님은 25%의 그 권리를 행사를 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당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상황이 딱 이랬습니다. 주인이 누군지 불투명한 삼성물산이 재산이 한 3억 원쯤 됐다고 제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일모직은 재산이 한 1억 원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두 회사를 합치면 삼성물산이 한 75%의 권한을 행사하고 제일모직이 25%의 권리를 행사하는 게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삼성물산은 주인이 없는 회사고 제일모직은 이재용 느님의 회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조작을 해서 이재용 느님에게 더 많은 권리를 주려고 조작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잔머리를 쓰냐면 비록 삼성물산이 3억 원어치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주가를 조작을 해버린 겁니다. 기업 실적을 계속 박살을 낸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 떨어져서 실제로 3억 원짜리 회사인데 증시에서는 1억 원의 거래가 될 때까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 배임 아닙니까? 주가 조작, 배임 모든 게 걸려있죠. 이거 주가 조작이라는 건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올해 5월에 고등법원의 판결이 그래요. 반면에 1억 원짜리 제일모직 회사는 주가를 엄청나게 띄웁니다. 와, 이 회사는 이재용 느님의 회사다. 앞으로 삼성이 이 회사를 쭉쭉 밀어줄 거다.
이렇게 해서 1억 원짜리 회사는 3억 원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1구 2개를 합쳐버리니 3억 원을 갖고 있었던 삼성물산이 거꾸로 25%의 권리밖에 행사를 못하고 이재용 누님이 보유했던 회사 1억 원밖에 재산이 없었던 제일모직은 무려 75%의 권리를 회사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 합병의 문제의 이제 전모가 됩니다. 예. 이게 2015년 5월 28일 발표된 사실이었습니다. 제일모직을 75%로 삼성물산을 25%로 합병을 한다는 얘기죠. 당시에 쓴 기사를 보니까 제가 얼마나 당황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기사 내용이 야 이거 진짜 황당한 개수작이다. 그런데 법으로 막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삼성물산이 4억 원짜리인데 아니 시중에서 1억 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제일모직이 1억 원짜리인데 주가가 시중에서 3억 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는 짓은 무조건 엄청나게 양아치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물산은 주가가 제일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제일모직은 주가가 제일 오를 때까지 기다려서 참 이게 너무 황당한 짓인데도 법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그날 저희 국장하고 소주를 엄청 마셨어요. 야, 나라가 진짜 더럽다. 이 양아치 짓을 하는데 막을 방법이 없다. 진짜 삼성공화국이구나 이렇게 한탄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로부터 일주일 뒤에 미국의 헤지펀드 하나가 탁 등장을 하더니 시비를 거는 겁니다. 어쭈? 니네 양아치 짓을 했어. 이게 법적으로 못 막는다 이거지. 근데 잘 봐라. 니네 이 양아치 짓으로 두 회사가 합치려고 하면 두 회사 전부 다 주주총회를 열어서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줘야 합병되는 거 몰랐지. 주주총회에서 니들 동의 받아야 돼. 그런데 내가 동의 못 해주겠다. 이러고 나온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저조차도요. 삼성이 무슨 일을 결정을 하면 주주총회에서 부결된다는 걸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저 양아치 짓을 했는데도 통과되는 게 제가 막 화만 내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헤지펀드 애들은 이겁니다. 야, 그거 하려면 3분의 2 이상 동의 받아야 된다. 근데 되겠냐? 내가 외국인들 선동해서 한번 막아보겠다. 이렇게 나선 겁니다. 삼성도 깜짝 놀란 겁니다. 한 번도 당해본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삼성이 주주총회에서 뭘 할 때 한 번도 부결이 된 일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도 이걸 애초에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미국 헤지펀드가 탁 하나 등장을 해서 한 7% 지분을 보유한 애들이 3분의 2 이상 동의 받아야 된다는 지들 나는 33.4% 이상 반대를 결집하겠다 해버리니까 삼성이 황당해진 게요. 막상 66.7%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 보여진 겁니다. 3억 원짜리 재산을 가진 회사를 1억 원으로 재산을 낮게 평가를 해서 이거 사실 주주들이 엄청나게 열받게 하는 거거든요. 게다가 삼성물산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40% 정도 됐습니다. 이러니까 쟤네들이 선동을 해서 소액 주주하고 외국인 주주들 모으면 33.4%만 모으면 와 정말로 이재용의 삼자승계가 휘청할 뻔했었던 거죠. 심지어 그때 이걸 시비를 건 미국의 헤지펀드는 미국에서도 요런 짓으로는 알아주는 실력 넘버1 꼽히는 회사입니다. 그 얘들이 등장하니까 갑자기 판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와 이재용이 얼마나 꼼수를 부렸느냐가 만천하에 다 드러났죠. 이러니까 승부는 7월 17일에 있었던 주주총회에서 과연 미국 헤지펀드가 반대표를 34.4% 이상 모으느냐 여기에 몰렸습니다. 삼성물산은 난리가 났습니다. 우선 개미 투자자들이 들썩였거든요. 삼성물산 개인 주주들이 카페를 만들어서 합병이 너무 부당하다. 그래서 이걸 부결시키자 하고 소액 주주들이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 투자자들 중에서는 연기금이라고 불리는 투자자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같은 회사들인데 이 회사들은 투자하는 돈이 개인 돈이 아니어서 이게 연기금이라는 게 국민들 돈이니까요. 주주총회 같은 곳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자기들이 결정을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의결권 자문회사라는 제3의 기관인데 객관적으로 연기금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국민들의 돈을 잘 다룰 수 있느냐를 판단해 줄 수 있는 제3의 기관한테 물어봅니다. 이번 투표할 때 찬성해야 돼요? 반대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대부분 해외 연기금들은 이 의결권 자문 회사들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게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세계 1위의 의결권 자문회사 ISS라는 곳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엄청난 큰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결정하면 세계의 대부분 연기금들은 따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삼성물산, 제일모직,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합병 반대, 삼성물산이 너무 불리하다 하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계의 웬만한 연기금들은 이걸 따르게 됐죠. 그리고 1위 회사 말고도 2위 회사인 글라스루이스도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분위기가 정말 장난이 아니었어요. 예. 삼성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같은 재벌인 KCC를 백기사로 끌어들여서 한 6% 가까운 표를 확보를 하는데 사실은 뭐 이것도 되게 복잡한데 그것도 좀 문제가 많았거든요. KCC가 백기사 노릇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법원이 삼성 편을 들어서 이제 KCC로부터 6% 확보했고요. 7월 13일에요. 삼성이 전국 100여 개 신문 1면에 광고를 실습니다. 무려 100개 신문에. 예. 이게 주주들을 향한 서신이라는 제목이었는데 그거 누가 보겠습니까? 예. 뭐 한 주라도 힘이 된다, 합병에 찬성해달라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주주들에게 봐달라고 하는 광고가 아닌 거죠. 언론사에 압박을 가하는 광고입니다. 우리가 니네한테 광고를 줬으니 보도를 잘해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100여 개 신문에 광고를 하는 거죠. 예. 포털 네이버 다음에도 하루 종일 배너 광고가 돌았습니다. 8개 중권방송, 4개 종편 채널, 2개 보도 전문 채널 계속해서 이 합병 광고가 나왔습니다. 언론도 장악을 해버린 거죠. 직접적으로 표 관리도 했습니다. 그 주주총회에서 누가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표를 한다는 건 주식을 들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삼성물산을 들고 있는 기관 투자가들, 펀드 매니저들 보통 한 뭐 0.5%, 0.7%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삼성이 설득을 합니다. 왜냐하면 펀드 매니저들은 고객 돈을 받아서 돈을 굴리는 회사고요. 돈이 많이 모여야 이제 수수료를 많이 받아서 좋은 회사인데 이 얘네들한테 제일 큰 고객이 삼성그룹이에요. 삼성그룹이 갖고 있는 현금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삼성그룹을 하늘 같은 고객으로 여기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어떻게 삼성한테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 표를 다 모아보니 요것도 한 6.73% 됩니다. 그리고 삼성물산 직원들이 개인이 주말이면 전부 개인 투자자들을 찾아갑니다. 수박 한 동씩 들고요. 살려주세요. 주주님 저희 좀 살려주세요. 주말에 계속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사전에 예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온갖 난리 부르스를 다 떨고도 주주총회 직전에 삼성 측이 모은 찬성표가 어느 정도인지를 점검을 해봤더니 한 59% 정도 된 겁니다. 66.67%를 넘겨야 되는데 한 7, 8%가 모자란 거죠.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삼성이요. 예, 삼성공화국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에서 오노 이재용의 운명이 걸렸는데 표가 한 8% 모자라는 거예요. 예. 황당한 거죠. 이때 등장을 한 게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그때 삼성물산을 9.54% 들고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이재용이 운명을 가른 표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을 하죠. 그래서 이 합병이 아슬아슬하게 2% 차이로 가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합병이 가결된 이후에 열흘 만에 이재용하고 박근혜가 독대를 합니다. 국민연금은 당연히 복지부의 관할을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재용이 200억 원이 넘는 돈을 두 재단에 기부를 하고 나중에는 35억 원을 따로 정유라에게 갖다 바치죠. 이게 왜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냐면은요. 합병 발표가 5월이고 주주총회가 7월이었는데 그 사이에 6월에요. SK하고 SK CNC가 합병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비슷한 짓이거든요. 삼성이 먼저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을 하니까 SK도 따라한 거죠. 최태원한테 유리하게 이제 재산을 분배하기 위한 합병이었는데 이때는 SK가 불리해지는 겁니다. SK CNC가 유리해지는 거고요. 근데 국민연금이 SK 주요주주였거든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국민연금이요. 야, 니들 이렇게 합병하면 내가 손해보잖아 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불과 한 달 전에 SK와 SK CNC 합병 때는 반대를 했었어요. 그러면 그 논리대로라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할 때도 똑같이 반대를 해야 되죠. 그런데 한 달 만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겁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통 외국연기금은 의결권 자문회사들의 자문을 거의 100% 받아들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도 당연히 연기금이죠. 그러면 당연히 의결권 자문회사의 자문을 거의 100% 수용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계 1위, 2위 의결권 자문회사가 모두 합병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국민연금이 누구한테 자문을 받고 있었냐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라는 곳으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합병 반대했습니다. 또 부정기적으로 서스틴베스트라는 회사로부터도 자문을 받고 있었는데 서스틴베스트도 합병을 반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전부 합병을 반대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국민연금은 이 자문을 그냥 거부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이유를 물어본 겁니다. 아니, 모든 자문회사들이 합병을 반대하라고 했는데 왜 찬성했어요? 얘기 좀 들어봅시다. 이랬더니 국민연금이 국회의원들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거는요. 저희들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이유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예. 의심스러운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요. 국민연금은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를 할지 결정을 할 때요. 특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라는 걸 거치게 돼 있습니다. 예. 이건 국민연금 공식 의결권 행사 지침에 나와 있어요. 국민연금 스스로 정한 규칙입니다. 예. 국민규칙은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은 주식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게 그 규칙이거든요. 예. 당연히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은 찬반 양쪽의 명운이 걸린 예민한 문제였기 때문에 게다가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문회사들이 이미 반대 공고를 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이유로 전문위원회한테 맡기는 게 옳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이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전문위원회가 바로 한 달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SK-CNC 합병권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합병에 반대했던 겁니다. SK 때는요. 그러니까 이 전문위원회를 열면 이번에도 또 반대할까봐 아예 전문위원회를 열지 않아 버린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국정감사에서 드러나는 건데요. 주주총회를 앞두고 그 당시에 그 홍환선 기금연금 본부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밀리에 만났다는 거죠. 예. 그리고 사흘 뒤에 국민연금이 내부투자위원회를 열어서 내부적으로 합병 찬성을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투자와 투자 관련된 의견을 양쪽으로부터 듣는 게 아니라 삼성 한쪽만 들어서 물어본다. 예. 뭔가 이재용하고 짰다는 의혹이 너무 뚜렷한 겁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는 그 홍 본부장 상급자인 최강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된다라고 비판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여러 정황을 이렇게 다 둘러봐도 국민연금이 너무너무나 큰 무리수를 둬가면서 이 합병을 찬성했다는 게 문제의 요지고 이건 뭐 시장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납득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최순실이 있었구나. 이 합병 찬성 주주총회가 7월 17일이었는데 이재용과 박근혜는 7월 24일 독대를 하고 이후에 삼성이 미르재단에 204억 원을 내고 제일 많은 재벌 중에 많은 금액이죠. 이례적으로 비덱스포츠라는 곳에 삼성은 35억 원을 보내고 최순실에게 돈을 직접 준 것도 삼성그룹 뿐이죠. 그런데 왜 삼성이 제일 많은 돈을 내고 유난히 직접 돈을 건네줬는데 공교롭게도 그것은 삼성물산 합병이 국민연금의 지원으로 성사된 직후부터 이뤄진 일인지 이게 이제 검찰이 밝혀내야 하고 국민들이 알아야 될 일인 겁니다. 너무 길어서 좀 지루하셨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재밌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돼서 한 번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굉장히 듣기 불편한 목소리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뭐, 말씀하시다가 목소리 다 풀어주셨네. 그랬나요? 예. 결코 삼성이 이번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국면에서 피해자일 수 없다는 점 또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럼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어떤 재벌들인데 남지 않는 장사 하겠습니까? 예. 예, 이완대 기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 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 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종교란에 무교라고 적었지만 그게 없을 무자가 아니라 무당할 때 무자인 박근혜 동지께서는 이정현을 두고 박근혜 종교를 믿는 사이비 신도라고 폄훼한 남경필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요즘 무교와 궁합이 잘 맞는 보수 기독교 교회의 안수 집사인 경기도지사 남경필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남경필은 같은 종교 신자의 입장이면서 이정현을 사이비 신도라고 매도했다. 그러면 사이비 교주는 박근혜 동지라는 이야기인데 박근혜 동지에 대해서는 물러나야 하고 새누리당은 해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더니 끝내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사이비로 말하자면 당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바람빼기, 선긋기로 저질 정치, 배신 정치의 표본이 된 남경필이야말로 사이비 본좌 아닌가. 남경필의 사실상 탈당과 당 해체 요구는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그나저나 남경필 아들은 영창에서 풀려났나? 또한 남경필은 경기도에 외자를 유치한다는 핑계로 독일을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박근혜 동지의 등에 비수를 꽂기 위해 독일에 숨어있는 정유라를 잡기 위한 토석이다. 정유라를 생포해 데리고 들어온 다음 광화문 촛불 시위대 앞에서 얘가 국민원수 정유라입니다 라면서 폭도들 보고 돌 던지라고 종용할 음모. 우리가 모르는 줄 아는가. 그렇게 해서 전문 시위꾼들의 박수를 받으면 그 주변 새누리당 군소후보 똘마니들하고 다 합쳐서 10%도 안 되는 지지율을 혼자서 크게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 모두는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 못할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제라도 남경필은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중앙정부의 미움을 사서 365일 24시간 감시당하고 있는 성남시장 이재명 꼴만은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을 땅에 찍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남경필은 오는 토요일 서울로 들어오는 모든 경기도 도로를 폐쇄해야 할 것이다. 지방에서 경기도를 통과해 서울로 상경하는 모든 촛불 빨갱이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다. 만약 거절할 시에는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청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경향신문 최우규 논설위원의 칼럼 시간은 누구의 편일까?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입니다. 영화 내부자들에서 한 손이 잘린 뒤 수감된 이강희 논설 주간은 이런 통화를 한다. 우린 끝까지 질기게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민족성이 원래 금방 끓고 금방 식지 않습니까? 적당한 시점에 다른 안주거리를 던져주면 그뿐입니다. 어차피 그들이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닙니다. 고민하고 싶은 얘기는 고민거리를, 울고 싶은 얘기는 울거리를, 욕하고 싶어 하는 얘기는 욕할 거리를 주는 거지요. 열심히 고민하고 울고 욕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풀다 보면은 제풀에 지쳐버리지 않겠습니까? 예? 오른손이요? 까짓것 왼손으로 쓰면 되지요. 과연 얼마 전까진 그랬다. 세월호 참사가 터진 게 947일 전. 박근혜는 연출한 사과 이외에 한 것이 없다. 진상규명은 수없는 회방에 결국 좌절됐다. 농성장을 향해 이제 그만하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던 차다. 시간은 세월호 유가족들 편이 아닌 듯했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도 마찬가지다. 투병 317일 만에 숨졌지만 현재까지 그 누구도 책임을 졌다거나 처벌됐다는 소식은 안 들렸다.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던 차다. 누리과정 예산 미배정, 굴욕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 군사 정권 때나 있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사드 배치, 이런 것들에서도 박근혜 정권은 시간을 무기로 내세웠다. 정권의 내부자와 공모자들은 대중들이 떠들다가 입을 닫을 때까지 느긋하게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가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다. 이번에도 시간은 박근혜 편일까? 시간은 힘센 사람의 편이 아니다. 흐지부지를 거부하는 끈질긴 자의 편이다. 네, 1부 마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